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현재 법무법인에서 생계형 손해선수로 근무 중인 이윤석입니다. 제가 자꾸 생계형 하니까 그렇게 어려우시냐 물어보시는데 네, 어렵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종골 분쇄골절로 인한 산재 장애 등급 실제 처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산재로 장애 등급 청구하실 때 개인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보험 후유장애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증권의 상해 후유장애 또는 재해장애 특약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또 청구할 수 있고 또 청구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산재 장애 등급 사례는 제가 직접 진행한 게 아니고요. 이분께 말씀을 드려서 그냥 개인적으로 진행을 한 사례입니다. 산재 장애 등급은 제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위임장을 받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는 굳이 수임료를 줘가면서 맡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요. 저랑 산재 관련돼서 혹시 상담 전화를 해보셨던 분들은 그 이유를 아실 텐데 오늘 주제에서는 살짝 벗어난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산재 장애와 개인보험 후유 장애가 있을 때 어떤 것부터 먼저 신청을 하는 게 좋은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컨텐츠의 특징이죠. 실제 서류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무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서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고는 2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2일 전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2층 높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좌측 발 뒤꿈치 골절, 이게 물음표 되어 있는데, 제 오른쪽입니다. 보시면은 나중에 RT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 발 뒤꿈치 골절이 발생을 했죠. 이 종골 분쇄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종골 골절,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개방성 정복술 및 내고정 수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환부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핀을 넣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고, 질병분류 코드는 S92-9200으로 판독이 났습니다. 그럼 수술 후 필름을 잠깐 볼게요. 어느 정도로 다치셨는지. 보통 이제 그냥 큰 핀이 2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분처럼 체인 형태가 들어가고 플레이트랑 스크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분쇄가 심하면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합니다. 분쇄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분쇄 골절이 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골절이 되면서 관절면 침범 소견이 있었느냐. 왜 그러냐면은 이 경우에 관절면 침범 소견이 있었다면 한번 손상된 관절면은 다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외성성 관절염에 대한 발생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수술 기록지를 보는데요. 보면은 복잡골절, 복합골절이고 관절내 플러스 전이 양성, 관절내 복합골절이고 골절되면서 뼈가 밀린 곳도 있었다라고 수술 기록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서에는 7주밖에 주지 않으셨죠. 초진이 보통 한 8주 이상은 주시는 게 보통이긴 한데, 이걸 보면서 이 교수님께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구나라는 거를 추정해 볼 수 있었고, 실제 만나 뵀을 때는 더 보수적이었어요. 더 보수적이었고, 왜냐면 산재는 치료병원에서 장애를 받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분 산재는 제가 그냥 도와만 드리기로 해서 그 치료병원에 가서 교수님한테 산재 장애를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발목에 운동장애를 줘야 되는데 여기가 발목 관절이다, 여기가 골절이 됐다, 어떻게 여기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본인이 수술을 했으니까 장애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경우에 개인보험이 있고 산재 장애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청구를 해야 될지 제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상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담 신청 방법은 저 이렇게 컨텐츠를 보시면, 모바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 아래 화살표가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밑으로 링크가 이렇게 뜹니다. 상담 신청 란이 있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한테 이렇게 상담 신청 폼이 있는데 작성해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각도 기준으로 정상 범위의 4분의 3 이하, 그러니까 정상 범위 기준으로 약 75%보다 덜 움직일 경우, 50% 이상 75% 이하 움직일 경우에는 5%로서 약간의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목의 운동각도 기준으로.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치료병원에 갔더니 발목의 운동각도 제한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산재 장애가 들어가게 되고, 산재에서 만약에 발목 운동각도 제한이 없다라고 보게 되면 산재는 14급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개인보험 후유장애를 청구한다면 개인보험 후유장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상의 4분의 3 이하로 움직인다면 산재에서 12급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개인보험 5%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입니다. 근데 산재에서 14급이 나와버리게 되면 개인보험에서는 아무리 이게 5%가 맞다고 청구를 해도 심사를 하겠죠. 심사하게 되면은 산재에서 몇 급 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급수를 조회봤더니 14급 나왔어요. 이거는 운동장애 인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개인보험회사에서는 아니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인정 안 했는데 우리가 이 장애 지급률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주치 면담을 끝낸 다음에 저는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산재장애 등급은 좀 나중에 신청해도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보험부터 먼저 신청을 했고요. 하는 김에 근제도 청구해야 되니 같이 하시죠 라고 해서 이렇게 근제보험 및 개인보험 약관상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우측 종골에 거고라 관절내 골절로 골류압이 되어 있지만은 관절염이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삼각도분의 이 대비각 운동각도가 보이시죠? 괄호 안이 정삼각도인데 20도, 40도, 30도, 20도니까 정삼각도가 60에다가 50 합치면 110도죠. 이로 실제 움직이는 각도는 10도, 40도, 20도, 70도였습니다. 그러면 이분 70도로 움직이는데 정삼각도가 110도면은 한 4분의 3보다는 덜 움직이고 2분의 1인 55도보다는 잘 움직이니까 개인보험 약관상 각도로 따지면 5% 정도 해당이 되고, 더 중요한 영구장애 여부 밑에 보시면 영구장애라는 것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운동각도 제한이 있어도요, 개인보험에서 지급률이 5%지 맥브라에 대해서는 16%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정복된 분쇄골절의 경우에는 16% 항목이기 때문에 그걸로 받았어요. 그럼 각도로 따지면 개인보험은 5%, 맥브라이드는 16% 영구,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심사를 나왔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재는 왜 아직 안 끝났냐, 언제 끝나는 거냐 물어봤지만 산재가 끝나야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2018년 4월 이후 보험은 산재 장애 등급에 따르겠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이전 보험에서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었고 이분은 그 이전 보험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박을 했죠. 산재가 끝나야 준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산재에서 8급 끝나면 20%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죠. 그래서 결국 삼성화재 측에서 또 이렇게 자문을 시행했어요. 이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니까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로 인해서 관절면 불일치와 방사선상 골류압이 완료됐지만 거거라 관절의 뚜렷한 외상 후 관절염 소견이 관찰된다. 그래서 5% 인정하겠다. 영구장애로 해서 받았습니다. 자, 받았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다시 산재 장애를 청구했습니다. 물론 치료병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치료병원 선생님은 여전히 발목 운동 제한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대학병원 진단서 받은 거 그리고 개인보험회사에서 받았던 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청구를 했는데 산재선 어떻게 나왔느냐, 일반 14급 10호 국부의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2급이 아니라 14급 나왔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등급이죠. 가장 밑에 있는 등급이 나왔고, 이 개인보험에서 나왔던 이 보험회사의 어떤 자문 결과 그리고 우리가 끊었던 대학병원의 소견을 근거로 다시 재신청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감정 결과 다시 14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법무법인이다 보니까 소송도 해보잖아요. 이거 뒤집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해는 안 되는 처분이었지만은 행정처분이라고 하죠, 산재 처리는. 그래서 어쨌든 뭐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12급을 받자고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좀 없었죠. 그래서 14급으로 이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례였고요. 산재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할 수 있지만 잘 안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버려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뭐 치료병원에서 받아서 청구한 다음에 운 좋으면 통과되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제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거는 제가 좀 하는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개인보험은 심사를 겪어야 되고 근제도 심사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같은 전문인이 붙어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산재에서 사실 등급이 굉장히 빡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보험회사에서는 오히려 산재 처리 결과 보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개인보험회사는. 왜냐면 걔네들이 더 빡세니까, 자기네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무턱대고 그냥 산재 끝나는 거 보고 뭐 맞춰서 가면 되지, 14급 나오면은 해당될 것도 안 돼버립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서 결국 14급 나왔지만
개인보험부터 먼저 처리해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보험에서 받은 걸 토해낼 일은 없겠죠. 그렇게 해서 개인보험은 받고 산재는 14급으로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거꾸로 했다면 산재 14급 받고 개인보험 5% 못 받았겠죠. 그래서 이 청구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이 손해상사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저와 관련된 내용들이 뜨고 있고요. 또는 1661-6585 이 대표번호를 통해서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상담 시청 이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골 분쇄골절로 인한 산재장애 등급 사례와 개인보험 후유장애 청구 시점에 따른 어떤 실익의 차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